그래서 위장 여권을 못 만들겠습니까? 뭔가 루트가 없겠습니까? 최 기자님, 제가 되게 의문이 드는 게요. 너무 자력구제의 연속이거든요. 그냥 계속 개인이 개인을 구제하는 상황인데 국군 포로잖아요. 네. 국군 포로면은 어찌됐든 기관에는 미리 알리시고 협조를 구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었나요?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삼촌의 친구분 중에 이제 안기부에 계셨던 그때 당시에 안기부에 계셔서 그분한테 이제 도움을 이제 청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신문사의 부장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고 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이 한중 수교 맺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자칫 양국 간의 외교 마찰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창호 소위를 한국 땅까지만 데리고 와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해주마. 한국 땅까지. 아니 그게 어려운 건데 뭘? 그러니까. 한국 땅에 닿고 나서는 도움이 필요 없지. 최소한 우리의 그 해군 함정에 가가지고 확실히 조건이 좋잖아요. 여러 호의를 가지. 해주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때 당시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안급해서 신문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 애매하다. 애매하다. 국군이었다가 인민군이었다가 지금 귀순자로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이 조창호 중위님이 막 그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전혀 거기에 준비도 안 하고 협조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게 없어. 이 문제가 이제 민감한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분이 국군 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인 동시에 사실 북한의 국민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국군 포로들을 몽땅 다 의용군으로 그냥 강제로 편입시켜가지고 1956년에 그냥 국민증을 나눠줘 버려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는 북한 사람인 거예요. 이걸 함부로 데려오게 되면 일종의 그쪽에서 또 납치를 했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굉장히 민감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귀찮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이 중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길래 이 전쟁 영웅의 목숨을 건 이거를 왜 무시했던 거예요? 그때 YS 정부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생각했어요. 도산 위기에 있던 중소기업들을 이제 다 중국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이제 물건을 생산하시라. 왜냐하면 임금이 워낙 싸니까. 그래서 대부분 어디 보냈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웨이하이 옆에 있는 옌타이, 연태로 이제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한국 타운이 공장지대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YS 정부는 중국과의 그 외교적 마찰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접선 끝에 77시간 동안 바다 위에 사투를 벌이고 우리 조창호 중위님이 구출되셨잖아요. 여기 최우수 선생님이 드디어 삼촌을 구해왔다라고 다들 생각하셨죠? 네. 그런데 2차 접선 때 바로 조창호 중위님을 만난 건 여기 있는 최우석 선배님이 아니었습니다. 왜 또요? 여기서 갑자기 안기부가 등장합니다. 못 산다 다 해놓으니까. 다 해놓으니까 이제 오는 거네. 진짜. 2차 접선 때 바로 조창호 중위님을 만난 건 여기 있는 최우석 선배님이 아니었습니다. 왜 또요? 여기서 갑자기 안기부가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마중 나간 거 2차 접선 때 안기부를 만나서 그래서 사실은 구출을 해낼 수 있었다. 아니 근데 아까까지는 관심이 없다고 그러더니 왜 갑자기? 그러니까요. 여기서 안기부는 처음에 알아서 귀향하라라는 식이었잖아요. 최우석 선배님에게도 그러고 조창호 중위님의 가족들에게 보였던 반응. 왜 안기부가 갑자기 그 공해상에 나타나게 된 걸까? 안기부는 알기는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 기자가 움직이는 것도 알고. 하지만 관심이 없죠. 진짜 잘했어요? 진짜 저랬습니다. 진짜 저랬습니다. 자, 다리. 이게 이렇게 연결되나요? 성수대교의 참사가 일어납니다. 50m 길이 구량 상판이 끊어져 한강 위로 처박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이제 나라에서 난리가 나고 욕을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탈북시켜서 약간 칭찬받으려는 어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을 전환시킬 한 명의 전쟁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해석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모든 사설에서 그런 톤의 그래요. 해석 기사들을 네. 썼습니다. 누가 봐도 티가 났구나.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실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이제 집단 북한 종업원들 탈북 사건 있을 때도 선거 전에 북풍을 일부러 이용한다. 네, 라는 해석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사회적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자극적인 북한 이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 성수대교 붕괴 사고 있는 다음부터 갑자기 이게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차 접선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배에 있었는데 멀미 때문에 거의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이제 아침 8시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다른 그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네. 귀환을 해서 군산항 앞바다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공중전화에서 안기부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는 나도 뭐 갈 데가 없다. 이판사판이다. 당신들이 나가서 구조를 해오든지 아니면 난 기사 쓴다 하고 이제 엄청 그 뭐 신경질환 기자로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갑자기 이제 안기부에서 그럼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금 서해상에 떠 있다. 갑자기 나가겠다는 겁니다. 수산청 그 500톤급 어선 이제 어업 지도선인데 이제 우리가 가겠다. 네, 간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성수대교하고 이게 연결돼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고 나중에 이제 서울 올라와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뉴스에서는 이제 성수대교가 나오니까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당시 약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국방부에서 이 조창호 이제 중위의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알바트로스라고 해가지고 이혁수 감독이 감독을 한 영화고 뭐 차인표 씨도 나오고 이정재 씨도 나오는데 이휘재 씨 나오고. 분명히 이제 그거를 홍보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조창호 소유의 그 영웅 그걸 우리가 영화로 만든다 해서 국방부에서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결과물적으로 봤을 때는 조창호 중위의 그렇게 그 전쟁 영웅 같은 이런 이 위대한 스토리를 영화로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너무 욕심이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그때 있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군 제대한 지 그러니까 육군 장교로 제대한 지 2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군에 대한 애착이 있었는데 저희 그 삼촌께서는 저보다 오히려 더 애착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가급적 어떻게든지 다 들어주려고 그랬고 아프신데도 그랬고 이제 전역 후에도 그 군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달려갔고 근데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내가 탈북을 해서 돌아오긴 했는데 나랑 같이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이 아직 저기 있다. 다른 포로들. 그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그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뭐 어떻게 위로 뭐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군 장병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서 정신 무장을 시키는 이런 거 아니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다니신 건 맞습니다. 안기부가 등장을 하고 오더니 막 홍보하고 뭐 카퍼레이드하고 사열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이제 북에 있는 가족 아들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저도 아까부터 계속 걱정이 들었는데. 사실 그 조창호 중위도 북에 있는 가족들 생각을 해서 언론에 나서는 걸 극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국에다가 자녀들이 이제 피할 수 있도록 발표 시간을 좀 늦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김영삼 정부에서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입국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죠.
안기부에서는 극적인 전쟁 영웅이 필요했다는 건 뭐 정황상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언론에서는 사실 선배님 보도 시점을 유예하는 엠바고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북한에서 그것도 국군 포로가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왔다는 건 정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엠바고 사안인 것 같은데 이 보도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취재 기자였잖아요. 근데 취재 기자인 입장에서도 제발 그 좀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 이 아이들 사람의 삶과 죽음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아무리 그 국가에 무슨 저 중대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고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보도를 하겠다고 안기부 당시 어떤 국장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수대교 참사로 인해서 무너진 민심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이 국가지대사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네. 선치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당시에 하고 예, 이제 사실은 포기했죠. 남은 가족들의 얘기는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들들. 사실은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다들 당연히 저희들은 이제 선옥이에 대한 추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탈북 브로커 이 씨한테 계속 좀 찾아봐달라.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연락이 오기를 낭림 지역으로 추방됐다. 자강도 랑림. 예. 왜? 그게 한심한 데입니다. 자강도 랑림에 가봤단 말입니다. 예. 그 오빠가 군대 나가 돌아가 전사했다 했으니까 그 오빠가 죽은 데가 바로 자강도 랑림이란 말입니다. 제가 거기 오빠 돌아가서 거기를 갔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데도 있었구나. 내가 사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가 정말 그렇게 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가족이 다 추방을 당한 거예요, 거기로.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알아서 저희 삼촌한테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얘기는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러이러해서 다 낭림직으로 추방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애들. 네, 저희 삼촌 말씀이 애들이 원래 잡초처럼 자란 애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거기서도 견뎌서 살아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가슴 아파했죠. 근데 이게 아버님 입장에서는 살아있구나라고.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이런 데 끌려갔다고 하면은 뭐 연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낭림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연락이 돼서 다시 모셔올 수 있는 조건도 되고 연락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진짜 뭐 안 됐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 자체는 천만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효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막 아빠 네. 가라고 했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한국으로 데려올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낭림직으로 추방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누구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다시 다 그 원래 살던 데로 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탈북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알아보긴 했는데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이제는 그래요. 그 10년 동안 늘어났군요. 예, 엄청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이제 삼촌한테 얘기를 했더니 삼촌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괜히 돈 다 날리고 애들도 이제 위험해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 그냥 일단은 지켜보자 하고 넘어갔습니다.